최근에 20대 남자들의 21%가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코로나에서 자기가 겪는 환경이 더 악화될 거고 우울감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절도 즐겁겠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20대가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그 20대 고독사 최재형 씨가 언급을 했는데요. 한 그 오피스텔 6평짜리에서 이 150장의 이력서를 써놓고 지난 4월 달에 강남 오피스텔에 31살 청년이 죽은 지 사흘 지나서 발견을 됐는데, 서울로 올라와 지방에서 자취를 했는데 관리비를 3개월이나 내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고, 집은 거의 쓰레기 바닥처럼 돼 있었고,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면 첫째 정세가 일단 청소를 안 한다. 구석에서는 이리저리 이사를 다닐 때 쓴 대형 가방 2개가 발견되고, 자기 소개서 이력서가 150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국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 방을 정리를 하는 걸 지켜보던 그 유품 정리하는 업체가 취업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라고 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부모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어려웠으니까 그 자식이 서울까지 와서 살아보겠다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이르게 됐고요.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취업난이 증가하고, 그리고 2030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주변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면서 사회적이고 이 각종 인연, 학연, 지연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지죠. 그러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술을 많이 먹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난 3월에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34세 남성이 헬스장 하다가 어려워지자 막노동 등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애를 썼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헬스장 임대료를 충당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됐는데, 그래서 청년 고독사가 지금 2010년에 63건에서 2020년에 1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무연고 사망 처리되는 고독사도 많기 때문에 이 고독사하는 청년이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경찰과 자치구 간에 고독사 일 관련 소통 채널도 없어서 집계도 제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 업체들 있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래서 청년 고독사 부분에 다수가 극단적 선택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국은 힘들다라는 메모장, 또 복권, 취업 준비 서적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고독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이 지나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고독사 현장을 가면 20-30%가 청년인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정신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간격, 또 고립감, 소외감 등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이 부의 불균형이나 양극화를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인간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옆에 친구라도 있고 어울리고 이러면 또 버텨낼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이런 관계들이 별로 없고, 또 자기 입지가 안 좋으면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취업 시도를 해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젠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혁명 20일에서 표방하는 것과 같은 청년의 다양한 형태의 취업 정책들이 국가가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성실하게 일해서 이 노력해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청년이면 그들을 국가적 고용 창출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혁명 20일이 학교에 사교육을 한마디로 준교사를 갖다가 대거 임명해서 학교 시설 내에서 준교사들이 방과 후에 애들을 이 사교육을 담당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대거 육성해서 거기에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 또 뭐 장애인 보호요원을 갖다가 또 육성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국가가 곳곳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에도 국가적 고용 창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가적 고용 창출을 이 좌파 정책이다라고 비난하는데요. 국가가 문재인처럼 추경으로 돈을 엉뚱한 데 쓰거나 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뉴딜 예산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뉴딜 예산 또는 그 일자리 무슨 지원금 그 있으나마나한 허접한 일자리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 고용 창출을 국가가 해서 그래서 청년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고 정부는 국가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새로운 GDP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월급을 받은 수십만 명의 청년들은 그걸 소모함으로써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지 문재인처럼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는 이런 거 주 52시간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수구 기득권이 아니라면 국가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된다. 자, 중앙일보가 계속 친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중국 동포지시 75%라는데 실제 검거 인원은 한국인이 98%다. 그리고 중국 관련 혐오 표현 1위가 우암폐렴이다. 10명 중에 4명이 건보 먹튀를 믿는다.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이 심화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이 노동력 공백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보도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잡힌 사람들은 그게 직접 잡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을 잡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은 중국에 있어요. 서버도 중국에 있고 조직의 두목도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 중국의 본거지를 두고 한국 젊은 요즘 백수 양아치 청년들을 부려먹으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건보료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쭉 내야 이 건강보험 효과를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지역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한국에 있고 그래서 건보료 조금만 내다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안 받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을 갖다가 자기가 20대에 취직하면서부터 수십 년을 내온 사람과 자 6개월 동안 한국에 있고 난 다음에 건보 지역 가입자로 들어와서 큰 수술들을 갖다가 한국에서 다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서 더 이상 내지 않는 이 부분에 왜 건보 먹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먹튀지요. 자,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는데 가짜 난민이다 그러는데 그들은 6개월만 난민 지원금을 받았고 이래야 돈을 벌어야 산다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오는 데는 이것이 제대로 된 난민이 아니다. 특히 예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난민이라는 부분으로 가장되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난민지로서 사회적 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요. 새로 유입된 인구로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의 공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유입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중앙일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짱깨, 사기, 매국노 뭐 이런 표현, 우암폐렴, 스파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표현을 극단적인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일보의 이런 보도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언론에 보면 여시제가 대학 명예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종목이요. 미국과 중국 간 공존과 협력, 동북아시아 공동체 화학과 번영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이 연구 과제에 제안서가 채택이 되면 선행으로 500만 원을 주고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한 후 선행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본 연구 지원을 추진해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시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국과 관련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여시제가 중앙일보가 왜 중국과 관련되는 문제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이렇게 열중인가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석현 개인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취향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한국의 기득권의 의도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